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서비스 매뉴얼이 있지만 사실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참 좋지만 사실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어떠한 유형인지 빠르게 간파해서 어떠한 응대 방안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해요. 특히나 감정이 앞선 불만 고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고객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의 유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말투, 옷차림 등을 관찰해서요. 그들의 성격에 대한 단서를 얻어내는 능력을 스누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이 바로 스누핑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단서를 드리고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대하기 가장 힘든 6가지의 불만 고객에 대한 응대 키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타입입니다.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인데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권위적인 느낌을 풍기면서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겉으로는 언어 예절이 깍듯하게 지키고 겸손한 듯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자기 확신이 강해서 도통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해요. 좀처럼 설득이 잘 되지 않는 타입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등 칭찬과 수긍의 말로 고객을 인정하고 높여주면서 친밀감을 조성합니다.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이나 개선책을 제시를 해야 하지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대화 중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아이고 고객님, 저도 이 분야 일한 지 10년이에요 10년 하면서 응대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강조하면 안 되고요. 바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응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 가능한 방법 혹은 대안이 무엇인지 사실에 근거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타입입니다.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한 고객인데요. 특징을 보면 직원의 말에 다소 협조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응대 직원이 의사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죠. 요구사항이나 요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요. 자신의 요구사항 또는 처리 절차가 회사 규정에 맞는지 스스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등 머뭇거리거나 요점이 불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응대하는 방법은요, 고객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좋아요. 고객님, A와 B 중에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해드릴까요? 또는 다른 색상으로 교환해 드릴까요? 시적절한 질문으로 고객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기법으로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 기법과 A와 B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 질문법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응대하실 때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멘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규정에 근거해서 적절한 절차를 성실히 안내하면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조치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고객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대요. 세 번째 타입입니다. 쉽게 흥분하는 저돌적인 고객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모든 상황에 자신의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하고요, 일명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 처리 방안도 자신의 생각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직원이나 담당자가 제안을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또 직원이 응대를 하려 쳐도 그 말을 도중에 팍 허리를 잘라버리면서 끼어들면서 서비스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깨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실 때는요, 사실 속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겁먹고 위축되지 않고 정중함을 유지를 하면서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항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논쟁을 하거나 같이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정성스럽게 응대를 하지만 음성에는 웃음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경직된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웃음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을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흥분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진정할 것을 요청하기보다는요, 고객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이 화가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께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내가 잠시 찾아보겠다 라는 뉘앙스를 주고 그들에게 분노의 타이밍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과장하거나 가정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유형들이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막연한 불만이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뭐 하면 무조건 책임질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되면 다른 곳에는 다 된다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가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고객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되 말로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사용 설명서라든지 품질 보증서 등을 바탕으로 응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확인하려고 하면 커다란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고객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거나 혹은 영수증 같은 데다가 내가 설명을 다 받았다라는 그런 확인의 사인 같은 것들을 받아놓거나 날짜 확인 체크 표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만들 수 있는 기록물들을 마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응대하실 때는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이의제기를 했을 때 해당 기록사항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불평이 많은 고객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아가 되게 강하고 끈질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특집을 잡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확한 지식이 사실 많기보다는 말이 많고 꼬투리 잡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응대를 할 때는 고객의 말에 지나치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고객님, 이러한 말씀이시죠? 고객님,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면 될까요? 같이 고객의 말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음을 안내를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서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응대 직원이 회피하는 인상을 주면 불만이 더 커지거나 더 끈질기게 달겨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이 결단을 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객이 말문을 노골적으로 막거나 끊는 거 있잖아요. 우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말이 많은 고객들은요, 그만큼 기분의 변화도 되게 많이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의 공감의 말로 고객을 설득해 나가는 재치도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소리를 빡빡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부탁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성을 높이면 더 빨리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응대를 할 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가 무리하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선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고객의 요구가 무리하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는데요, 고객의 반응이 답답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목소리 좀 낮추고 말씀하세요 처럼 면박을 주거나 무안을 주면 훨씬 더 그 행동은 가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는 목소리를 더 작게 낮춰서 말을 천천히 이어가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 목소리가 얼마나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인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언성이 높을 때는 이 3C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C는 change person, change place, change time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인데 응대자를 바꾸어서 응대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전환해 주는 거나 혹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곳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차 대접을 한다든지 혼자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사실 불만 과정에서 이 고객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눈 건데요, 더욱더 복합적이고 또 다르게
똑같은 유형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고객마다 요구와 기대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는 정답의 응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적어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유연하게 응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공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 강사가 있어요. 안녕.